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한국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 핵무기 사용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국은 없었습니다. 그 도상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연습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이제 가정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 확장 억제라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핵을 못 쓰도록 우리가 미리 예방적 그런 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쟤들이 핵을 썼을 때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핵 확장 억제라고 합니다.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 당국자가 참가해서 외교, 당국자, 국방 당국자 서로 참가해서 정례 협의체인 확장 억제 대화를 해왔는데 이걸 EDD라 해요. 이것이 올해도 역시 또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이런 연습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본과의 이 핵 확장 억제 대화 EDD 이거는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이것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배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하면 어쨌든 우리도 지금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고 일본도 지금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다면 같이 해도 될 텐데 왜 우리를 빼놓는 건지. 지금 동아시아의 영내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쪽 직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핵 우산 실효성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양국이 확장 억제 대화 일환으로 도상 연습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하고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핵무기를 쓴다는 것이 오늘 갑자기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죠.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것들을 다 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막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막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핵무기를 어느 단계에서 쓰게 되는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대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대만이 이제 결사항전을 하니까 대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핵무기를 쓰려고 그런다. 그런 경우에 선제적으로 미국이 과연 핵무기를 쓸 것이냐 또 이런 문제. 또 하나는 중국이 일부러 말이죠. 일본을 타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엿먹으라고 말이죠. 그럴 때 그 일본에 대한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경우에 미국은 또 이 핵무기까지 동원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별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그리고 핵무기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양국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보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대국민 설득도 예를 들어서 필요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핵을 썼다가 잘못하면 우리도 핵을 맞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이제 시나리오별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도상 이행 연습을 하고 그래야만 실제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연습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핵무기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최후의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핵 확장 억제 그러니까 쟤들이 핵을 쓰려고 할 때 쓰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핵을 갖다가 썼을 때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판단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써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만약에 상황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섭부르게 핵을 썼을 경우에 상대방의 엄청난 그런 어떤 반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난에 지금 직면하면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등등의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원래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권 차원에서도 핵무기를 쓸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일본을 위해서 또 핵 우산을 그때 펼 때 이 핵 우산을 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배제가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거 훈련을 하더라도 사실 이걸 좀 비밀리에 했지. 이렇게 미군 항무기까지 포함해서 전쟁이 벌어질 거를 대비하고서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라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때문에 미국이 해구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본과 이런 훈련을 했는가? 해구산의 실효성 확보. 간단히 말하면 진짜 일본이 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핵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당하는 피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진짜 해구산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 핵 때문에 미국의 핵 때문에 일본이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러시아나 북한이나 또는 중국이 어떤 그 치명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느 수준을 넘으면 핵을 사용하겠다든지 내지는 이런 나라들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일본을 향해서 핵을 사용하려 할 때 이런 때 미국은 일본을 위해서 또 핵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이기 때문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대신 자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또 언제든지 그 핵을 가지고 그 핵 우산 아래 들어가 가지고 일본을 지킬 수가 있는데 미국한테 의존해야 되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연습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사용할 가정한 도상 연습이 펼쳐졌다 이런 말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미일 확장 억제 대회 그러니까 이런 연습 이거는 지난달 초순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도상 연습이 말이죠. 그리고 2010년부터 매년 1, 2회 정도 이런 어떤 도상 연습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도상 연습이 그러니까 하나 회의예요. 연습을 하나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로 가서 핵무기를 터뜨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어떤 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핵 우산이 펼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또 핵을 우산을 펼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펼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하나 회의 형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는 거죠. 확장 억제를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만들고 발표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서로 공유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한국은 이런 어떤 도상 연습 핵 확장 억제 도상 연습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제외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국은 완전히 왕따가 되고 있잖아요. 일본은 관세 협상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이 뭐 또 많은 부분을 개방하고 주기로 했습니다만은 또 미국도 오케이를 딱 때려가지고서 끝났잖아요. 깔끔하게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31일 날 뭐 지금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8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31일 날 협상을 한다? 그러면 누가 쫄리는 거죠? 그럼 누가 불리한 거죠? 시간을 넉넉히 가져야 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우리잖아요. 미국은 그냥 안 되면 25% 가면 되는 거야. 25%로 이미 8월 1일부터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다만 25%안 하는 조건, 너 투자해 이거잖아요. 너 돈 내놔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 안 내놓으면 개방 안 하면 니네 시장 개방해 이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25% 가면 되잖아. 미국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죠. 31일까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재명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이 정권을 맡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핵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핵 우산 뭐 연습에서 지금 배제되는 겁니까? 한국은 없었다 이거야. 일본은 있었는데 일본하고 그렇게 찐찐 붙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우리 쪽하고 더 친했었잖아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전부 다 그냥 뭐 전부 다 우리 찍혀가지고 말이죠. 하긴 김민석 같은 게 국무총리하고 뭐 정청래 같은 게 당대표 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이걸 모르지 않는 미국이 그 정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에 격하는 개미새끼도 찍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지금 핵 우산에서도 제외되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미국의 핵 우산에서 제외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방송을 재밌게 보셨다면 220원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 없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 쇼핑몰 사용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댓글로 나 많이 샀어요 라는 분도 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쁩니다. 강신업 TV입니다.